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재앙이 다가온다. 그렇지만 대책은 없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1년 동안이죠. 사실 2020년 1월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이런 시기를 보낼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출생률이죠. 특히 올해 2021년에는 출생률이 더 낮을 거다. 2020년의 출생률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기를 덜 가졌다. 뭐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지금 1월 달부터죠. 10월 달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던데 통계청에 이게 실질적으로 출생률입니다. 그렇죠. 출생률인데 지금 2만이죠. 26,000, 22,000, 뭐 2만대입니다. 2만대. 자, 이래가지고 10월달까지 2만대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때가 태어나려 하면 그 전에 남녀간에 사랑을 했어야 한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10월달 이후에는 이제 더 가파르게 내려갈 것이다. 21년도에는 더 심할 것이다. 저도 조카가 한 20명 있는데 일단 뭐 애는 고사하고 결혼했는 조카 한 명이다 한 명. 20명 중에서 30대가 한 7명, 8명 되는데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일자리나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인데 하여튼 출산율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하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코로나보다도 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보니까 뭐 5년 동안 저출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0조를 시작하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뭡니까? 결혼하게 되면 뭐 집을 한 채 준다든지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애가 태어나면 뭐 1억을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창원시가 있죠.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좀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14%가 감소됐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지금 볼 때. 그래서 요게 18년, 요게 19년, 요게 20년입니다. 21년 되면 거의 뭐 월별 10,000명대를 보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은 있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아파트도 외곽지에는 상당수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당장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만은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자 이것이 전년 대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면 거의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 위주로 있죠. 지방 위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하는 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도 지금 마이너스 10%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탓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이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생아 수 얼마나 빨리 줄어들까라고 뭐 통계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가 태어난 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70년, 71년 요 전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전후에 100만 명이 태어났죠. 그래서 100만 학도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20년 지금 보면 2020년에 27만입니다. 27만인데 원래 통계청에서 추정치는 자 2017년도에 35만에서 2034년에 30만이 붕괴되고 한 2057년에 20만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했고 2042년에 24만 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년을 앞당겼죠. 20년을 앞당겨 가지고 지금 30만이 붕괴되어 가지고 2020년에는 27만 정도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20만이 붕괴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지금 저출산
위원회 미래기획위원장인 이철희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지금 2026년에 20만이 붕괴되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2021년에 지금 애가 태어날라 하면 지금 뭡니까? 산모들이니까 지금 가임할 수 있는 결혼하셔가지고 가임할 수 있는 그 여성분이 지금 임신을 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올해 2021년이 제가 볼 때는 20만이 깨지지 않겠는가? 출생아 수가 20만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자, 이런 걱정이 많이 들죠. 이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그동안의 대책을 150조를 돈을 썼다고 해도 뭐 OECD에서 꼴찌라고 하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코로나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생각에서 창원시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 내놓았는데, 자, 그래서 애 셋 낳으면 대출을 탕감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대책이 나올 겁니다. 신문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출이라는 게 1억, 결혼한 부부한테 1억을 대출해 주겠다 이거. 근데 대출을 해줬는데, 자, 애가 3명 태어나면 이 대출금을 탕감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창원시에서 창원시가 뭡니까? 이 100만 사수, 100만을 사수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전국 최초로 결혼 드림팀을 검토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는 결혼 시에 부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합니다. 자, 1억을 대출해 주는데 3년 내에 한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10년 내로 두 자녀가 출산 시에는 대출금 30%를 탕감하고, 10년 내로 3자녀가 출산 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탕감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지원을 주로 내용을 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면 있죠. 이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결혼해가지고 있죠. 애만 넣으면 집 한 채 뭐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시절이 머지않아 10년 내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봐도 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나오길래 아무래도 뭡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일자리가 있죠. 일자리가 어떤 좀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가 없고,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사실 결혼을 엄두를 못 내죠. 근데 예전에는 뭐 3포, 5포 뭐 이런 뭐 기사가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창원시에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150조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어떤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썼으면 제가 볼 때는 결혼율이 상승하고 출생률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2020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결혼했는 사람도 이제 아기를 갖는 것을 좀 꺼렸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산모가 만일에 코로나 걸리게 되면 막연한 어떤 불안감, 그래 가지고 아기를 출생을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주위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이 많이 되죠. 주로 뭐 부동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뭐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코로나보다 무서운 출산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인은 뭐 일자리, 주택 뭐 이런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애를 한 명 놓고 2명, 3명 못 놓는 이유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습니다만, 여성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육아에 대한 어떤 고통, 그래서 공동 육아를 좀 지향해야 될 겁니다. 보통 잘 모르는데 한 40대 중반 지나면 여성들이 우울증이 오거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부동산하고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도 좋지만 일단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뭐 아파트는 있죠. 흐름만 잘 타면 되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흐름을 있죠. 뭐 큰 공부도 필요 없이 신문만 이렇게 열심히 보셔도 있죠. 충분히 어떤 부는 어느 순간에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팽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에는 있죠. 미래에는 보건복지부 광고, 우리 보면 TV를 보면 광고가 나옵니다. 공익 광고, 뭐
위원회에서죠. 오늘은 애를 만들기 참 좋은 그런 요일입니다. 날입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광고도 나오지 않을까. 유럽에서는 이런 광고 있다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했죠. 애 낳으면 공공임대 한 채를 준다든지, 애 낳으면 취업이 보장된다든지, 뭐 애 낳으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더 이야기하면 요거도 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좀 파격적인 대책, 아니면 애를 낳으면 뭐 현금 얼마 통장에 넣어준다든지 뭐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일각에서 있죠. 이민 대책,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민 정책을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여튼 오늘 창원에서 있죠. 아주 파격적으로 애를 3명 놓으면 대출금을 탕감해 주겠다. 1억이지만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액수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물론 창원은 뭡니까? 100만 도시, 지금 103만 명 정도 되죠. 103만 명. 이 100만이 있죠. 깨지는 순간에 있죠.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필사적으로 창원시는 이 100만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죠.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이 앞으로 창원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방 대다수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필사적인 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참 걱정이 많이 되죠. 하여튼 오늘 이 코로나만큼,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큰 저항이 될 수 있는 출생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취업도 잘 되고 아파트 가격도 안정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출생률도 좀 증가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